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반성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비싼 특급 용병을 데려다가 제대로 못 쓴 것 같아요. 선발급의 특급 용병을 모셔다 놓고선 저희가 마무리만 써가지고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아, 그럼 이제 선발 투수로? 그러니까요. 예. 제대로 이제 특급 용병을 저희가 써보려고 하는데요. 대충 저희 애청자분들은 뭔 얘기인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문자당에 정호희 대표님이 이제 자전거에서 내려오셔서 진짜 선발로서 노동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너 이름이 독특해요. 알쓸신노. 그렇죠.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나는 노동 이야기. 정호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알쓸신노. 이름이 너무 멋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멋있습니까? 예.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알쓸신자, 자전거 이야기로 딱히 재미를 못 본 것 같아서 예. 그나마 제가 잘 아는 노동 이야기. 그런데 그냥 노동 이야기가 아니라 신나는 노동 이야기. 그러니까요. 해볼까 해서 예. 이름을 알쓸신노로 지어봤습니다. 지난번 마무리 때 소개해 주신 콩가루 연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노동하면 막 지겹고 막 이런 생각들 하는데 신나는 노동.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동이 진짜 신나는 것인지 아니면 신나지 않은 것을 신나게 만들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노동에 대해서는 보통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인식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천시하고 있죠. 그렇죠. 노동자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노동하기 싫어. 그다음에 나는 노동자 아니야.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자기 존재 부정인데 왜 예.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좀 역사도 한번 되짚어보고. 아하. 저희가 역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그럼요. 그럴까? 역사 매니아입니다. 나름. 예. 노동자 얘기 중에 참 서글픈 몇 장면이 있는데 예. 4, 5년 전에 그 조현호라는 사람이 경찰청장 할 때 그 아저씨. 그 이상한 그 사람이 예. 이 양반 있을 때 경찰 수배 전단 있잖아요. 예. 원티드, 현상 수배, 네. 살인범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인상착의 뭐 미남형도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 흉악범 그 현상 수배 전단에 보면 빠짐없이 노동자풍. 노동자풍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실합니까? 싫어합니다요. 오. 이 미친놈 아니냐 말이지. 아니 수배 전단에 노동자풍이라고 이렇게 쓴다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연원을 따져보니 일제 때 예. 그렇게 썼대요. 거의 노숙자 느낌의 노동자를 거의 노숙자 느낌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예예. 이거를 사실은 조현호가 처음 한 건 아니고 경찰에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답니다. 이게 관행처럼 내려왔던 예.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민주노총 대변인 홍보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공문을 보냈어요. 예. 이게 도대체 뭐냐 경찰청에 그러니까요. 조현호 앞으로 이제 공문을 보내서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며 이렇게 노동자를 천시하고 혐오해도 되는 거냐 예. 이렇게 보냈더니 세상에 답신이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왔어요. 그 민주노총과 국민들께 사과드리며 예.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없어졌어요 지금은.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개인적인 건데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예. 신상 기록카드는 아닌데 무슨 이렇게 가족 상황 이런 걸 쓰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도 있을 거예요. 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아이하고 상의를 했죠. 아빠 직업을 나는 노동자라고 쓰겠다. 예. 실제 노동자하고 노동운동 가니까 그랬더니 이게 또 이제 애들이나 이제 그 담임 선생님들한테 좀 왕따 당할까봐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 당연하죠. 이렇게 또 노동자한테 노동자라고 써야죠. 그렇죠. 노동자 이렇게 써서 이제 제출을 했겠죠. 예. 근데 며칠 안 됐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예. 무슨 일인가 사고 쳤나 애가 이랬더니 저기 노동자시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빈곤층 장학금을 주는데 그걸 받으라고요? 받으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와.
아이 뭐 선생님한테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딱 인식이 그런 거죠. 노동자, 가난한 사람, 아하. 빈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참 안타깝다. 그리고 저도 뭐 노동운동을 20년 넘게 했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그렇죠. 바뀌지 못했구나.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니 최근에 그것과 연계되는 또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매년 벌어지는데 예. 특성화고 옛날 말로 실업계 고등학교죠. 현장 실습 나간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 17, 18, 19 이런 10대 후반 아이들인데 죽습니다. 현장 실습 가서 죽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뭐 매년 벌어집니다. 예. 매년 가을, 겨울 요 무렵에 보면 일에 익숙하지 않고 진짜 보살펴줘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어른들이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은 겁니다. 요번에 뭐 기계에 목이 끼어 죽은 제주의 학생도 있지만 매년 있었어요. 아하. 심지어 뭐 과로사하는 학생도 있었고 예. 또 뭐 30분 배달하는 피자 있었잖아요. 그쵸. 그 사고로 죽고 뭐 매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청소년 노동자, 미래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던가, 무심했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는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촛불로 들어선 정부,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 중에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역대 모든 정부 중에 처음으로 노동 존중 사회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런 거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몇 년 됐습니다. 서울시는 노동 특별시다. 예, 그랬었죠.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노동부 장관이 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예. 이분은 그 공문서, 법 이런 모든 곳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겠다. 아하. 이렇게 이제 장관 청문회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 우리 머릿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노동에 대한 혐오, 천시 를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나는 노동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그렇게 잘못된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대표님이 계신 문자당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문자당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예. 벌써 한 5, 6차례 나와서 문자당 대표라고 소개도 하고 가끔가다 상품도 소개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이 그렇게 늘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들어주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탈에서 문자당 검색하면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노동존중 쇼핑몰입니다. 노동존중 생산과 사회연대 소비를 지향하는, 그리고 1년째 떼돈을 벌지는 못했으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는 상품들 좋고요. 뭐 상품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를 존중하고 존중하는 그런 업체들만 들어올 자격이 있는 쇼핑몰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사에 대해서, 노동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네. 그 전에 저는 아까 그 에피소드에서 선생님이 전화를 할 정도로 이 노동자라는 인식이 왜곡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노동자라고 하면 혹시 뭐 속된 말로 노가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건지, 회사원과 노동자를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훑어볼 텐데 노동이라는 것을 육체노동만을 사실은 의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그리스 시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을 보면 노동은 무조건 육체노동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이데아 이상은 정신노동은 노동으로 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노동하는 자들, 노가다 흔히 얘기하는 요거만을 노동으로 보니까 노동천시적인 수천 년 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노동, 정신노동,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감정노동까지 그렇죠. 모두가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분명한 것이죠. 역사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실 겁니까?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했. 그렇죠. 낭마한 무슨 후보예요? 무자우지간 그분이 있었죠. 혹시 두 분은 신앙이 있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믿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를 믿습니다.
최근에 누구죠? 그 남문희 씨인가 하는 분이 예. 시상식에서 예. 어머니의 하나님과 저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그랬어요? 보통 보면 이제 시상식 그런 게 연예인들 시상식 하면은 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뭐 이랬는데 이분은 원로 배우답게 예. 어우. 하나님도 그건 어머니의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예. 자기는 불교를 믿는데 나의 부처님께도 감사드린다. 멋있네요. 굉장히 멋있는 그래서 많이 회자가 됐었죠. 사실 이 종교나 성경 이야기를 잘못하면 큰일 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좀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먼저 성경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6,000년 성경에 따르면 어쨌든 지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라면서요. 네. 예예. 근데 창세기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이브를 흙으로 빚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데 뱀의 꼬임에 빠진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예. 인간 세계로 내쫓기는데 여기서 남자 아담은 노동을 하게 되고 예. 노역으로 뭐 보통 표현된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브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어허. 그다음에 영생을 가졌던 아담과 이브는 죽게 된다. 예. 이것이 창세기의 기본 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형벌인 것처럼 여겨지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예. 근데 현대 신학에서는 이것을 꼭 그렇게 형벌적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에 부여된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사명이자 즐거움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최근에는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제목처럼 신날 수도 있다. 신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 자체가 예.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렇죠. 것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현대 신학에서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출산,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존재, 남성은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의 고통을 감수하는 존재. 그리고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 이렇게만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최근에는 이성, 감성 그리고 자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동이 징벌이 아니라 예. 이성적인 행위로서 이성적인 행위. 해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이라는 징벌이 아니라 감성을 부여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죽음 역시 이게 원죄 그다음에 징벌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므로 예.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의지로서 살아가게 하는 이렇게 성경 창세기를 해석해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있고 대체로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죠. 뭐 죄인이라고는 합니다만 예.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뭐 이런 거잖아요. 불신지옥. 좀 공포 마케팅 아닙니까? 예. 이 성경 해석이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제가 좀 미천 드러나니까 요 정도. 근데 예. 성경에는 이제 이 창세기의 이런 해석 구구한 해석, 그러니까 구구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신학적 해석과 사회적 해석, 사회 역사적 해석이 있는 건데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노동에 관한 언급이라면 신약에는 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예예. 이게 참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그렇죠. 이게 더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은 예컨대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소련이죠. 러시아 혁명 직후에 만들어진 제헌헌법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 굉장히 묘한 이게 뭐 콩가루 연합이나 뭐 이런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에 어울림. 그렇군요.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서 제가 찾아낸 노동은 뭐 이 정도. 저희는 그 구절을 거꾸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요? 먹어야 일을 한다. 아재 개그는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먹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기본소득 얘기하니까 성경에도 소득적 요소들이 꽤 주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찾아보다가 제가 아침에 좀 빨리 오느라고 빠뜨렸는데 다다음 시간쯤에 기본소득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거기 성서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적 해석도 한번
말씀드릴까 드려볼까 합니다. 예, 아니 성경에 기본소득 이야기가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비스무리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성서에. 그렇군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노동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걸 가장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피라미드 뭐 이렇게 세울 때 막 채찍 맞고 노예들이 무거운 돌 날르고 뭐 이런 걸 보통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노역이죠, 노역. 노예들의 노역 이렇게 이제 보는데 창세기가 6,000년 전 이야기라면 한 4,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이집트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게 뭐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래가지고 세계 무슨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모세 이것도 성경에 나오죠. 그 출애굽기가 그쵸. 이 피라미드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탈출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다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건 외계인이 만들었다. 그렇죠. 좀 강력히 지지하는 바에 좀. 목소리가 확 높아지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노동에 대한 해석과 견해 관점 이것의 왜곡이 상당히 작용을 해요. 사람들이 만든 거고요. 인류 위대한 이집트 노동자들의 작품인 것이죠. 피라미드는. 예. 이것은 기록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먼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초고대 문명, 그러니까 외계인이 만든 거 당연히 아니고 이 나일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 굉장히 발달한 고대 문명이잖아요. 그렇죠. 풍족한 사회였던 거죠. 네. 근데 먹을 것 많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으면 지금도 일자리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 그 여러 가지 뭐 신앙적 해석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경제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이게 이집트판 유딜 정책이다. 이런 해석도 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뭐 피라미드 하나 짓는데 짧게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 예. 가니까 거기에 일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또 그렇게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뭘 먹여야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얘기가 비슷해졌나요? 그러니까요. 먹어야 일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선순환되는 예.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의 시티즌 시민은 당연히 아니었을 텐데 노예 노동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죠. 기록에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점토판 있잖아요. 그 이집트 예. 점토판에 보면 출퇴근 시간 기록돼 있고 예컨대 뭐 이집트 말을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아무개에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다 이런 출결 기록이 남아 있고요. 거기도 이렇게 카드 찍었나요? 외계인이 했으면 그렇게 했겠죠. 대단한데요. 그다음에 직군별. 예. 근데 벽돌을 굽는 자, 벽돌을 쌓는 자, 뭐 이런 직군별 명부가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노동 시간 이게 중요한 건데요. 노동 시간별 임금 대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화폐를 준 거는 같지는 않고 공물을 줬다고 하는데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수준,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나 노동 조건을 살펴보면 그 17, 18세기 산업혁명기 영국 노동자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노동 조건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파업도 했어 이 사람들은. 파업을 했다고요? 이야. 그래가지고 기록된 인류 역사 최초의 단체 행동, 예. 집단 행동, 파업, 스트라이크. 예. 이게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인 거예요? 제가 아까 4,000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6,000년 전이네요. 6,000년 전. 6,000년 전 람세스 3세. 아하. 람세스 3세 29년 해에 되던 해에 임금 체불이 벌어졌답니다. 예. 체불 임금 지급하라 이러면서 이제 파업을 해요. 그래서 무려 3일 동안 전면 파업. 이야. 총파업을 전개해가지고 요구 조건을 완전 쟁취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땐 때려잡진 않았나 보죠. 어쨌든 이게 뭐 쪽수가 있으면 이기더라고요. 파업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장 건설이 중단되면 어떡할 거야. 멋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교섭을 통해서 해결을 예. 했고 합의한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요구 조건은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 노동 시간을 단축하라. 그리고 간식을 제공하라. 이게 지금도 이제 참 우리 노동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안타깝긴 한데 이런 요구를 했고 이것을 다 들어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와, 인류사의 파업의 역사도 6,000년이 넘었다.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파업이 멋있습니까? 아니, 뭐 요구를 해서 얻어내는 게 멋있는 거죠. 제가 좀 해봐서 하는데 파업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고통스럽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 이제 안 되니까 하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런 그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의 이런 뭐 스트라이크나
그 임금 노동 이것이 현대 사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하고 비유할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이 피라미드 건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보면 측량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보통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파이 원주율 근데 실제로 원주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분들은. 그때는. 그런데도 거의 정확한 원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계산해냈고 이 사칙 연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나누기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예, 그렇죠.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컨대 10명이 일을 했으면 그 성과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여기서 이제 분수가 발달했다고 하는 이런 뭐 수학 역사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창세기 얘기를 했으니까 모세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되는 모세는 거의 막 노예 노동인 것처럼 묘사되지만 이런 이집트 점토판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건대 노예 노동 모세 역시 노예 노동을 했다기보다는 임금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죠. 예. 그렇군요. 아니 저는 특이한 주장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6,000년, 4,000년 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핑크스의 이렇게 발 있잖아요. 네. 발과 여기 목 등 쪽을 보면은 네. 소금기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사막이잖아요. 네. 근데 왜 소금이 있을까? 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훨씬 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외계인이 만들어서 아니죠. 그거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닷속에 있다가 예, 뭐 이집트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얘들이 한번 바닷속에 있었다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넣었다 뺀 게 아니라 처음에는 평지에서 이거를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가라앉은 거죠. 네. 잠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융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실제로 지금 이 스핑크스 같은 경우는 30년에 한 번씩 모래가 얘를 얼굴까지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 스핑크스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는 그렇게 안 지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라든지 이 스핑크스 제작 연도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2만 년까지 본다는 그런 학설이 제가 있다고. 뭐 근데 이게 노동 얘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가 이렇게 대규모 노동을 했다. 예. 외계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 외계인이라면은 좀 더 다른 곳에 지었을 수도 있겠죠. 예. 음모론이죠, 그것도. 스핑크스에 소금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박 PD가 음모론에 빠져 있습니다. 예. 나중에 또 이제 음모론 시리즈를 알쓸 신음 이거 뭐 이상하다 좀. 발음을 잘해야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저도 좀 음모론에 굉장히 관심 많고요. 그러세요? 모든 음모론은 혁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스핑크스 얘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의 본류는 노동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갈 뿐이고요. 저하고 배틀 한번 합시다. 음모론 가지고 재밌겠네요. 음모론 배틀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녁 시간으로 한번 잡아주시면은 제가 뒤풀이 때 아니 방송에서 해야죠. 배틀을 하려면 증거를 남겨야 배틀 해야죠. 네,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너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노동 시리즈 알쓸 신노 끝나면 음모론 이야기로 이름 잘 붙여야 되겠네. 어쨌든 음모론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양의 노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동양도 예전부터 노동을 상당히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죠. 고대.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 경제학적으로는 노동의 역사라고 한다면 공산제, 원시 공산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그러니까 노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원시 공산제 시절, 공동체 시절에는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눈다. 소유 개념이 없는 거죠. 개인 소유가. 근데 이제 고대 국가가 등장하면 노예제가 됩니다. 노예 노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세 시대가 되면 봉건제잖아요. 농노, 땅에 속박된 농노들이 생산하게 되는 이런 그렇죠. 거고. 그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임금 노동, 뭐 이런 이제 단계를 밟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집트 같은 게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 생산 양식 자체는 고대 시대에는 노예 노동이 맞긴 맞습니다. 그건 감안하시고 동양으로 넘어옵니다. 동양.
노동 얘기하면서 사서삼경 얘기를 할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네. 아까 성경에도 노동이 담겨 있듯이 사서상경에도 노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서삼경이 도대체 뭐냐? 네. 사실 머리가 찌끈찌끈하잖아요. 그렇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걸 이제 사서라고 하고 네. 삼경이라 하면 시경, 서경, 역경 이걸 이제 보통 사서 삼경 여기다가 이제 춘추, 예기 이런 걸 합해서 오경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근데 저 뭐 하나도 안 읽어봤고요, 사실은. 그냥 사서삼경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 이게 대체로 이제 춘추 전국시대, 공자시대죠. 춘추 전국시대에 편찬이 많이 되는데 이 중에 주목할 것이 시경입니다. 시경. 시경. 예, 시경을 지금 시대,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악보집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사집이죠. 시가집. 그렇군요. 그때 무슨 오선지 이런 건 없었을 테니까. 예. 근데 가사들을 모아 놓은 것인데 이걸 왜 모았겠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사람의 본질에 대한 통찰, 모든 철학과 종교가 그렇듯이 사람의 본질은 뭘까? 뭐 이런 것들 통찰,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되는가 예. 하는 것들을 이제 모아 놓은 것인데 공자가 모았답니다. 그러니까 노래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 구전가요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쓰게 한 거죠. 음. 그게 시경인데 이 시경의 내용들이 보면 노동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노예 노동 시절이었겠죠. 특히 이제 만리장선 쌓고 나중에 뭐 한나라 되고 막 진나라 이렇게 되고 하면 예. 이런 이제 엄청난 그 대규모 노역에 동원되는 백성들이 그 노동의 고통을 노래한 아하.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 있고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또 사서 삼경 경으로 편찬을 해서 후대에도 이제 부르게 했다는 이런 것인데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시경도 풍, 송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예. 이 풍을 그러니까 후대에 이제 국풍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했었어요. 아. 국풍하면 딱 떠오르는 거 생각나시죠? 예. 전두환 때. 전두환 때 예. 쿠데타와 사륙으로 집권한 자가 맞아요. 이 국풍 80일이라는 거를 기획을 해가지고 예. 몇 날 며칠을 여의도에서 놀았어요. 그랬었죠. 이때 유명해진 노래가 이용, 맞아요. 바람이려, 네. 바람이려. 입니다. 이 어쨌든 시경에 상당히 많은 노래, 그다음에 이제 풍, 시경의 풍, 송 중에 풍은 주로 노동요이고 심지어 저항가요이기도 해요. 오, 그래요? 제가 이제 중국말을 몰라서 그런데 그냥 우리말로 해석한 거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불면 풀은 눕지 않을 수 없지만 바람 속에서도 풀은 다시 일어선다. 누가 알랴? 바람 속에서도 풀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와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러니까요. 신경님 아하. 시가 예. 이것을 갖다 쓴 거죠. 아, 그렇군요. 예, 후대 2000년 후에 4.19 후에 지어진 시, 신경님의 시에 예. 이 부분을 이제 재창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쥐야 큰 쥐야 내 보리 먹지 마라. 오랫동안 너를 섬겼건만 너는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구나. 맹세코 너를 떠나 저 행복한 나라로 가리라. 착취가 없는 행복한 나라여 이제 우리의 정의를 찾으리라. 이때도 그 다스의 주인이 있었나 보죠? 쥐가 딱 나오네요. 쥐 딱 나오죠. 그다음에 쥐를 섬겼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착취 없는 행복한 나라 얘기 나오죠. 정의를 찾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나중에 이제 조서 이때 뭐 주자학이니 뭐니 이렇게 들어와서 유교가 많이 좀 이상해지긴 했습니다만 예. 초기의 사서 삼경 특히 시경에는 이런 저항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쥐새끼 같은 놈이란 욕은 굉장히 오래됐겠네요. 그렇죠. 예. 이 제목이 석서라고 이 가사의 예. 제목이 석서라고 합니다. 쥐를 타도하자 이런 얘기인가. 뭐 후대의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들을 글자로만 해석을 해왔더라면 사실 뭐 우리나라 실학 조선 후기 실학이나 현대 들어 신용복 선생 이런 분들은 현대적 해석을 하고요. 예. 어찌 보면 좌파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시경을 노동문학이라고 아예 규정을 딱 합니다. 그래요? 사서삼경의 시경 그 중에 풍은 노동문학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 표현을 합니다. 시경은 북방문학입니다.
북방 문학은 사언체고 사언체는 보행 리듬입니다. 노동이나 생활 리듬으로서 춤이 유언체인 것과 대조적이죠. 시경의 정신은 땅을 밟고 걸어가듯 확실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되찾아야 할 삶의 진정성입니다. 아하. 일단 뭐 표현도 멋지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언체, 유언체 이거 뭐 저는 뭐 전문이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예. 보행 리듬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 보행 리듬이라는 것은 노동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 노동의 리듬으로 쓰여진 것이 이 시경이다. 예. 이런 해석을 예. 하시는데 참 천재는 천재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확 올 정도로 예. 사실은 시경의 그 복잡한 시들을 보고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까지 저희는 보통 공자나 이런 유교 문학이 대부분 축만 얘기하고 예만 얘기하고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보통 그런 식으로만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시경만 봐도 저항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너무나 놀라운데요. 저항과 삶과 노동을 그러니까요. 노래하다. 이것이 이제 시경의 핵심이다. 예, 우리가 유교를 진짜 잘못 배운 거군요. 근데 뭐 유교를 배우기나 했나요? 저는 그냥 수업 시간에 도덕 수업 시간에 예. 그 정도인데 굉장히 곡해된 그러니까요. 왜곡된 이야기. 오히려 예. 이제 충성, 나라에 충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것만 배웠지 자기의 삶으로서의 노동은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정희 전두환 요 정권 때 교과서에 춤과 관련된 문학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처럼 뜻이 같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유교 경전에서 뽑아낸다고 뽑아낸 것들이 다 그런 것들만 뽑아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음모론이네요. 이건 팩트입니다. 저는 뭐 요 팩트 맞습니까? 100% 동의합니다. 예. 그렇군요. 심지어 우리 중학교 때는 무슨 삼강오륜 이런 거 배우고 막 이랬어요. 예, 맞아요. 뭐 그 한자 쓰게 하고. 저기도 그러니까요. 주간식 시험에 꼭 나오잖아요. 화랑 관창. 그쵸. 계백의 결사대에 15살이었나 16살인데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라군이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계백을 물리쳤다. 뭐 이런 결말이죠 항상. 이런 얘기 좀 하면 뭐한데요. 15살이면 중2 정도 나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중2 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 나이 때는. 그렇죠. 요즘 주기 보면 딱 알 수 있죠.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나갔다가는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또 덤빌 것 같아서. 예. 아니 그러면 저는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이렇게 현대에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이런 노동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남겼는지. 공자는 이렇게 썼다고 해요. 예. 이 시란 무엇인가? 그럼 이제 그 후대에 경이된 거니까 그죠? 경전이 된 거니까 시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의 사악함이 없도록 하는 노래이다. 오. 이 대목 되면 공자님이 막 이제 존경스러워지는. 예.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의 사악함이 없도록 하는 노래이다. 아하. 지금도 많이 새겨야 되겠죠, 그죠? 예. 이거 구글에서 차용한 것 같은데요. 사악해지지 말라. 구글이 주창하는 게 이거잖아요. 네. 딥마인드. 예. 사악해지지 말자. 예. 구글이 공자를 공부했군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 이야기는 한참 후에 좀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사악해지지 말자. 예. 이것이 그야말로 공자 시대부터 있었던 시경의 노래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중국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 이전 이것도 이제 그 학교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이 외웠잖아요. 가사집, 뭐 향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예. 솔직히 다 잊어버렸는데. 예. 그거 못 외우면 맞았어요. 3대목 뭐 이런 거. 그렇죠. 찍기 시험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아시죠? 정읍사. 정읍사 유명하죠. 정읍사 한번 읽어볼게요. 달하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달하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네. 이게 저거 나갔잖아요. 행상 나간 남편을 그리면서 어두운 밤길에 다칠까. 예. 달 밝게 비춰서 길 어둡지 않게 해달라. 참 애절한. 이거 뭐 이제 상인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노동자였겠죠, 그죠? 예. 노동자의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이걸 그냥 뭐 연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예.
러브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노동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3대목이 많이 유실되어 있지만 그 대부분이 또 노동요였다고 해요. 네,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민중의 삶을 노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고려 때까지는 일상화됐었는데 이씨조선 그러니까 유교의 나라가 되면서는 그야말로 선비의 나라가 된 거죠. 애헴하는 그 선비들 그러면서 이제 민중의 삶과 유리된 것이 국가 통치 이념이 되고 뭐 이랬다는 뭐 역사라고 합니다. 예. 그런 잘못된 해석이 현대까지 얼마 전까지도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시 시경으로 돌아가서 시경에 있는 대목입니다. 군자는 무일이 편하지 않음입니다. 편하지 않음. 군자는 무일해야 한다. 먼저 노동의 어려움을 알고 그 다음에 편안함을 취해야 비로소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 유교의 기본 정신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2000년 전 춘추 전국시대 공자시대에도 이 노동과 민중의 삶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과 정신이 있어 그걸 글로 남긴 바 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노동은 어떠한가 여전히 천대받고 있다는 겁니다. 구로역 1번 출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제주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의 실업계 고등학생 그다음에 콜센터 감정노동입니다. 그렇죠. 그 열 몇 살 된 아이한테 아저씨들이 왜 그렇게 욕을 하고 하는지 그러니까요. 결국 자살로 몰아갔잖아요. 노동은 우리의 삶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그 민주노총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노동자란 생산의 주역이고 역사 발전의 주체이다. 인류 그 자체입니다. 노동은. 그런데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갑질을 넘어서서 노예 부리듯이 21세기라니까요. 인공지능 시대를 앞둔 이 시점에 노동을 이렇게 천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 노동이 배제되는 사회는 민주사회 아닙니다. 노동의 역동성이 사라진 체제에서 성장과 발전 역시 불가능합니다. 노동이 신나는 나라, 노동이 신나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희 애청자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정호희 대표님한테 저희가 많은 깨달음을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저희도 몰랐거든요. 성경이나 사서상경에 노동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노동의 역사가 이렇게 길고요. 또 저항의 역사도 길다.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읍사 얘기를 해주시니까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암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암기를 외웠죠.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공무도화가도 생각이 나네요. 공무도화가 이상하게 저하고 코드가 좀 비슷하시네. 지금도 기억나요. 저자가 저자 미상 또는 백수광부의 아내.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맞아. 저는 사실은 미상이라는 작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그 얘기 했었어요. 하긴 이상 시인도 있으니까요. 이상도 있고 요즘 미생도 있고 뭐 이러니까. 맞아요. 나 미상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와 문학 작품을 엄청나게 많이 남겼구나 미상이라는 분이. 다들 그랬었었죠. 굉장히 재밌는 아재 개그. 아재 개그를 아니면 진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작자. 미상. 미상 유명한 분이라니까. 노벨 문학상 줘야 된다니까.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도 이 얘기 했었잖아요. 제대로 특급 용명을 써야 되는데 노동을 얘기하시니까 훨씬 더 신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더 신나는 재미난 노동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작품. 노동자풍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실화입니까?
싫어합니다요. 이 미친놈 아니냐 말이지. 아니 수배 전단에 노동자 풍이라고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이제 그 연원을 따져보니 일제 때 이렇게 썼대요. 거의 노숙자 느낌의 노동자를 거의 노숙자 느낌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이거를 사실은 조현호가 처음 한 건 아니고 경찰에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답니다. 이게 관행처럼 내려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민주노총 대변인 홍보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경찰청에 그러니까요. 조현호 앞으로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며 이렇게 노동자를 천시하고 폄훼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보냈더니 어우 세상에 답신이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왔어요. 그 민주노총과 국민들께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없어졌어요 지금은.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개인적인 건데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괜히 신상 기록카드는 아닌데 무슨 이렇게 가족 상황 이런 걸 쓰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도 있을 거예요. 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상의를 했죠. 아빠 직업을 나는 노동자라고 쓰겠다. 실제 노동자하고 노동운동 가니까 그랬더니 이게 또 이제 애들이나 이제 그 담임 선생님들한테 좀 왕따 당할까봐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 당연하죠 이렇게 또 노동자한테 노동자라고 써야죠. 그렇죠. 노동자 이렇게 써서 이제 제출을 했겠죠. 근데 며칠 안 됐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무슨 일인가 사고 쳤나 애가 이랬더니 저기 노동자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빈곤층 장학금을 주는데 그걸 받으라고요? 받으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와. 아이 뭐 선생님한테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딱 인식이 그런 거죠. 노동자, 가난한 사람, 빈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참 안타깝다. 그리고 저도 뭐 노동운동을 20년 넘게 했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그렇죠. 바뀌지 못했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니 최근에 그것과 연계되는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매년 벌어지는데 특성화고 옛날 말로 실업계 고등학교죠. 현장 실습 나간.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 17, 18, 19 이런 10대 후반 아이들인데 죽습니다. 현장 실습 가서 죽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뭐 매년 벌어집니다. 를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훑어볼 텐데 노동이라는 것을 육체 노동만을 사실은 의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그리스 시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을 보면 노동은 무조건 육체 노동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생각한 이데아 이상은 정신 노동은 노동으로 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 노동하는 자들 노가다 흔히 얘기하는 요거만을 노동으로 보니까 노동천시적인 수천 년 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 노동, 정신 노동,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 노동까지 그렇죠. 모두가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분명한 것이죠. 역사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실 겁니까?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했. 그렇죠. 낭마한 무슨 후보예요? 무자오지간 그분이 있었죠. 혹시 두 분은 신앙이 있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믿습니다. 최근에 누구죠? 그 남문희 씨인가 하는 분이 시상식에서 어머니의 하나님과 저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그랬어요? 보통 보면 이제 시상식 그런 게 연예인들 시상식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뭐 이랬는데 이분은 원로 배우답게 하나님도 그건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자기는 불교를 믿는데 나의 부처님께도 감사드린다. 멋있네요. 굉장히 멋있는 그래서 많이 회자가 됐었죠. 사실 이 종교나 성경 이야기를 잘못하면 큰일 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좀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먼저 성경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6,000년 성경에 따르면 어쨌든 지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라면서요. 근데 창세기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이브를 흙으로 빚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데 뱀의 꼬임에 빠진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예. 인간 세계로 내쫓기는데 여기서 남자 아담은 노동을 하게 되고 예. 노역으로 뭐 보통 표현된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브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어허. 그다음에 영생을 가졌던 아담과 이브는 죽게 된다. 예. 예. 이것이 창세기의 기본 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형벌인 것처럼 여겨지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현대 신학에서는 이것을 꼭 그렇게 형벌적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에 부여된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사명이자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반성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비싼 특급 용병을 데려다가 예. 제대로 못 쓴 것 같아요. 선발급의 특급 용병을 모셔다 놓고선 저희가 마무리만 써가지고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아, 그럼 이제 선발 투수로 그러니까요. 예. 제대로 이제 특급 용병을 저희가 써보려고 하는데요. 대충 저희 애청자분들은 뭔 얘기인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문자당에 정호희 대표님이 이제 자전거에서 내려오셔서 진짜 선발로서 노동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너 이름이 독특해요. 알쓸신노. 그렇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나는 노동 이야기. 정호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알쓸신노. 이름이 너무 멋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멋있습니까? 예.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알쓸신자 자전거 이야기로 딱히 재미를 못 본 것 같아서 예. 그나마 제가 잘 아는 노동 이야기. 그런데 그냥 노동 이야기가 아니라 신나는 노동 이야기. 그러니까요. 해볼까 해서 예. 이름을 알쓸신노로 지어봤습니다. 지난번 마무리 때 소개해 주신 콩가루 연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노동하면 막 지겹고 막 이런 생각들 하는데 신나는 노동.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동이 진짜 신나는 것인지 아니면 신나지 않은 것을 신나게 만들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노동에 대해서는 보통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인식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천시하고 있죠. 그렇죠. 노동자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노동하기 싫어. 그다음에 나는 노동자 아니야.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자기 존재 부정인데 왜 예.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좀 역사도 한번 되짚어보고. 아하. 저희가 역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그럼요. 그럴까? 역사 매니아입니다. 나름. 예. 노동자 얘기 중에 참 서글픈 몇 장면이 있는데 예. 4, 5년 전에 그 조현호라는 사람이 경찰청장 할 때 그 아저씨. 그 이상한 그 사람이 예. 이 양반 있을 때 경찰 수배 전단 있잖아요. 예. 원티드, 현상 수배, 네. 살인범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인상착의에 뭐 미남형도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 흉악범 그 현상 수배 전단에 보면 빠짐없이 노동년, 가을, 겨울 요 무렵에 보면 일에 익숙하지 않고 진짜 보살펴줘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어른들이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은 겁니다. 요번에 뭐 기계에 목이 끼어 죽은 제주의 학생도 있지만 매년 있었어요. 아하. 심지어 뭐 과로사하는 학생도 있었고 예. 또 뭐 30분 배달하는 피자 있었잖아요. 그쵸. 그 사고로 죽고 뭐 매년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가 이 청소년 노동자, 미래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던가, 무심했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는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촛불로 들어선 정부,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 중에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역대 모든 정부 중에 처음으로 노동 존중 사회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런 거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몇 년 됐습니다. 서울시는 노동 특별시다. 예, 그랬었죠.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노동부 장관이 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예. 이분은 그 공문서 법
이런 모든 곳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예. 노동으로 바꾸겠다. 아하. 이렇게 이제 장관 청문회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 우리 머릿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노동에 대한 혐오, 천시 를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나는 노동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그렇게 잘못된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대표님이 계신 문자당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문자당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예. 벌써 한 5-6차례 나와서 문자당 대표라고 소개도 하고 가끔가다 상품도 소개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이 그렇게 늘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 들어주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탈에서 문자당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 들어가시면 노동존중 쇼핑몰입니다. 노동존중 생산과 사회연대 소비를 지향하는, 그리고 1년째 떼돈을 벌지는 못했으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참여해주는 상품들 좋고요. 뭐 상품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를 존중하는 그런 업체들만 들어올 자격이 있는 예. 쇼핑몰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사에 대해서 노동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네. 그 전에 저는 아까 그 에피소드에서 네. 선생님이 전화를 할 정도로 네. 이 노동자라는 인식이 왜곡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노동자라고 하면 혹시 뭐 속된 말로 노가다 네.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건지 회사원과 노동자를 즐거움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최근에는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제목처럼 신날 수도 있다. 신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 자체가 예.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렇죠. 것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현대 신학에서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존재, 남성은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의 고통을 감수하는 존재, 그리고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 이렇게만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최근에는 이성, 감성, 그리고 자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동이 징벌이 아니라 예. 이성적인 행위로서 이성적인 행위.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이라는 징벌이 아니라 감성을 부여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죽음 역시 이게 원죄 그다음에 징벌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므로 예.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의지로서 살아가게 하는, 이렇게 성경 창세기를 해석해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있고, 대체로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죠. 뭐 죄인이라고는 합니다만 예.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뭐 이런 거잖아요. 불신지옥. 좀 공포 마케팅 아닙니까? 예. 이 성경 해석이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제가 좀 미천 드러나니까 요 정도. 근데 예. 성경에는 이제 이 창세기의 이런 해석, 구구한 해석, 그러니까 구구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신학적 해석과 사회적 해석, 사회 역사적 해석이 있는 건데,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노동에 관한 언급이라면 신약에는 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예. 이게 참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그렇죠. 이게 더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은 예컨대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소련이죠. 러시아 혁명 직후에 만들어진 제헌헌법에 예.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 예. 굉장히 묘한 이게 뭐 콩가루 연합이나 뭐 이런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에 어울림. 그렇군요.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서 제가 찾아낸 노동은 뭐 이 정도이고요. 저희는 그 구조를 거꾸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요? 먹어야 일을 한다. 아재 개그는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먹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기본소득